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시민언론 뉴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입니다. 자, 지난 5월 6일부터 저희가 이제 오늘 장시호 녹취록 3주차인데요. 네. 3라운드, 1라운드는 김스타, 김영철 검사, 2라운드는 플라워, 이재용, 삼성 이재용 회장이고, 3라운드는 직접 소개해 주시죠. 3라운드는 이제 장시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제 또 다른 검사들인데요. 네. 결국은 위증교사를 하고 그 피의자하고 사법거래를 하는 이제 이러한 불법적인 검사들의 범죄가 김스타 검사, 김영철 검사의 그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만연한 범죄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검찰 조직은 개혁이 아니고 해체돼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저희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 김스타 검사 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보도해 왔었던 그 장시호 씨를 상대로 한 위증 교사 그리고 더러운 사법거래 뒤쪽에 숨어져 있었던 또 다른 검사들을 오늘 한 명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김영철 검사의 고소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왜 기본적인 그 입증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던가라고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었죠. 사실은 이제 저희 장시호 녹취록 1,300여 개의 이 녹취록 안에는 김영철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호 녹취록에 저희가 확인한 그 이름을 확인한 검사들을 그렇습니다. 하나씩 열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름이 거명된 검사들은 꼭 저희 뉴탐사를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확전을 원합니다. 저희는 김스타 검사 한 명이 아니고 검찰 조직 전체와 일전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보도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해당 검사들은 스스로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 때 강지훈 기자님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불륜 김영철 검사의 불륜은 이 쓰나미의 하나의 물거품에 불과하다.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장시호의 사과 문자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언제 끝났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5월 19일자 어제자 기사인데요. 이게 아시아경제 기사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네. 1, 2, 3, 4차장이 전부 다 교체가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비워져 있는데 그 후임 차장검사 인선을 놓고 여러 인물들의 하마평을 이제 거론하는 가운데 김영철 검사도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올렸어요. 네.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경우는 이제 장시호 녹취 파일이 논란이 되는데 이 기자가 장시호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장 씨가 보낸 사과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진화됐다 이렇게. 네. 사과 문자로 논란이 진화됐답니다. 최석진 기자님. 네. 과연 논란이 진화됐을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저 기사를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논란이 진화되지 않았고요. 내일 자유통일당이라고 아시죠? 정광훈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제보자랑 같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제보자인지 지금 표현은 소유자라고 1700여 개. 근데 녹취 파일의 소유자 아무래도 제보자로 보이죠? 네. 장시호 씨하고 이제 통화한 이제 상대방일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김영철 검사하고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숨어서 언론에 이제 드러내놓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화 녹취 상대방이 내일 이제 기자회견에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장시호 녹취록을 전부 다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 네. 그런데 앞에 보면은
박근혜 탄핵을 부른.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제 정광훈 이제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이제 거의 대부나 다름없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희 이제 뉴탐사 보도를 보고 상당히 틈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쯤 되면 내가 나서도 되겠다, 나서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쨌든 이 박근혜 탄핵 자체가 그 무효라고 하는 쪽에서 아마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시호 녹취 파일과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박근혜 씨는 대통령 권력을 사실상 그 최순실이 사유하도록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뭐 10번, 100번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고요. 이 녹취록의 파동을 가지고 탄핵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뉴탐사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근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실무 검사가 김영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한동훈이다. 네. 녹취록에 한동훈 내용도 나온다. 여기 타겟이 누군지를 좀 예측하게 만들죠. 한동훈이죠.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에 이제 앙금이 그대로 묻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그 지난 총선 이제 비례대표 그 한때는 뭐 그 지지율이 한 5% 가까이 되면서 하여튼 3석 이상은 얻을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하면서 자유통일당을 견제하는 바람에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래서 상당히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원한이 지금 깊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강훈 목사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이제 이제 무효화시키기 위한 뭐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하지만 속내는 1차적으로 이 자유통일당의 총선 참패, 총선의 영석이라고 하는 굴욕을 안겨준 이제 한동훈을 좀 겨냥을 한 기자회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내일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건 장시호 씨의 통화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정광훈 이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그 약속대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내일 가봐야. 내일 가봐야.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오늘 방송하는 이 시각까지는 아직 취소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김영철 검사가 사과 문자 하나를 가지고 그 2,700개의 장시호 녹취 파일 전체를 이제 그 거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 친윤 언론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통화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 당사자분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게 이제 1,300여 개 정도 되는데 1,700개라 그러면 400개 정도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0개 안에 혹시 김영철, 장시호가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게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지금 공개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게 까지면은 김영철 검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자, 저희도 그게 확보되는 대로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와의 인연은 2017년 당시에 특검 때 있었던 인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영수 특검에서 이제 한솥밥을 먹던 이제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검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조직이 이제 한동훈, 윤석열 라인으로 조금 내부에 이제 금이 가 있긴 하지만 이번 총선 전까지만 해도 그 윤석열 라인이 검찰 조직의 마치 하나회처럼 2016년 이 특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검찰 조직을 장악을 하면서 결국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검찰 쿠데타에도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이제 핵심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이 상당수가 장시호 녹취 파일에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장시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박영수 특검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이게 총 20명이죠. 네. 그때 파견 나간 검사가 20명인데 보면은 윤석열 이제 네, 총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명인데 이 중에서 장시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이름은 우선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김창진, 박주성, 그다음에 김영철, 그다음 강백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녹취 파일에서 찾은 사람이 이제 이렇다는 네. 것이고요. 네. 더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보시면 윤석열, 한동훈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네. 김창진, 박주성, 강백신 검사는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강백신 검사는 뭐 그 이재명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그 윤석열이 이제 이 지난 대선 때 이제 대장동 네. 일당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타주고 뭐 했다. 뭐 이런 걸 전부 허위 인터뷰로, 그러니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네. 뭐 이 혐의로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지금 뭐 기자들 압수수색도 하고 언론 탄압에 지금 최일선에 있는 검사고요. 네. 강백신 검사는. 그다음에 김창진 검사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얼마 전까지 1차장에 있었죠. 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다가 최근 인사에서 수사라인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주성 검사는 이분도 역시 이제 그 특검 그 이재용 그 사건을 맡아서 공판을 진행했었던 검사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있죠. 네. 네. 그리고 강백신 검사. 네. 네. 자, 요 이제 검사들 한 명 한 명이 나온 부분을 저희가 그 지난번에 첫 방송 때 방송은 됐던 녹취 안에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잘 식별이 안 돼서 저희가 몇 번 또 확인을 하고 이제 전후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해본 결과 해당 검사 이름이 맞다고 판단되어 오늘 그 이름들을 쭉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검사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예. 한동훈부터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두 사람의 이 나온 부분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한동훈 검사가 나랑 한 살 차이야. 고3 때 사법고시를 1차로 패스한 사람이 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어머. 7, 8년생인데 지금 검사장이야 너. 아니 근데 이번에 왜 어머. 근데 그런 사람이 너 지금 쓰러지는데 응.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인 거야. 어머. 야,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막수하고 뭐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또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님 걱정하는 거잖니. 그래서 나 지금 그렇지 생뚱날 걱정. 아니 특검 때 부장이었어. 진짜 근데 7, 8이라고? 오, 그렇고 어떻게 얼마나 생겼어? 잘생겼어. 키는 얼마 큰 줄 아냐? 말도 안 돼. 얼마나 있어고 얼마나 스윗한데. 너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랬다는 거? 그러지. 하겐다즈. 거기 하겐다즈였어? 너 그게 다 거기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 현대고등학교 나왔고 압구정에서 계속 컸어. 야, 근데 거기 또 근데 거기다 공부도 잘해. 어떡하면 좋아. 내가 특검 때 45살 오빠들이 검사였거든? 40살짜리들이. 근데 7, 8년생이 부장으로 있었어. 야, 그래 바로 윤석열 검사님 밑으로 있었어. 진짜야?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님이 그렇게 챙기는 거야. 자기 식구라고. 왜 윤석열 검사장님이 잘 버텨주시겠지. 윤석열 이 검사장. 빨갱이 월드에서 정말 너무 무서워. 근데 부산으로 자천을 시키셨다라고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근데도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지금 정권에서. 너무 무서워. 근데 진짜 숨도 크게 쉬면 안 돼. 진짜 윤석열 검사님의 멋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 그분도 코카콜라밖에 안 드시잖니 너. 그러니까 배꼽 코카콜라 순천 알지 너. 곰돌이가 스케이트 타는 거. 똑같아. 싱크로율 100%야. 진짜야. 너 실제로 봤어?
아니, 나는 수십 번 봤지. 편지 썼잖아. 그때 손편지 썼다고 뭐 난리 났었잖아. 왜? 또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게 아쉽다고 미친년이 검사랑.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너 그때 손편지 써서 그래가지고 막, 어머, 그게 그거야? 대박이다, 진짜. 그 당시 왜냐면 윤석열 검사님이 박근혜 정부 때 좌천이 되고 쫙 그래. 이 특검에서 부활하셔서 오셨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부장 아니라 뭐였지? 팀장님이었어. 단장처럼,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지검장이 되시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신 거야. 야, 그렇게, 그때였구나. 검사님들이 지금 다 부장님이 돼 있고. 네, 이건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장시호 씨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검사들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주로 김스타 검사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검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하고 쉽게 접근하기 좀 힘들었던 검사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막 그렇게 좀 띄워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좀 과장도 좀 섞인 것 같고. 이거는 과장이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73년생이죠. 그런데 그걸 78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3 때 사실자 패스했다. 이거는 거짓말. 장시호 씨가 이제 거짓말을 한 저런 게 이제 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중에 일부 그 한동훈에 대한 신학을 본인이 마치 진짜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저하고 통화했을 때도 제가 몇 번씩이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그렇다고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장시호 씨가 뭔가 이건 잘못 입력된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한동훈까지는 장시호 씨가 그 손편지 보낼 정도는 되지만 직접 뭐 이렇게 뭐 김영철, 김스타 검사처럼 서로 뭐 이제 사적으로 좀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로 뭐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없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제 검찰청 안에서 뭐 아이스크림, 탕수육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사는 저희들이 이제 방송 이미 내보냈었고, 이거는 이제 많이 그 이제 뭐 쇼츠로도 돌았기 때문에 스윗 뭐 이건 나이스. 네,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일 거고, 요 다음 사실 녹취 파일도 오늘 들려드리는 이제 녹취 파일들의 이제 상당수는 우리가 이미 사실 내보냈던 녹취 파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덜 돼서 그때 이제 익명 처리했던 것인데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들하고 비춰봤을 때, 이거는 실명 공개를 해도 되겠다. 네. 이건 바로 이 사람들을 이 검사들을 가리키는 거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번째 녹취 파일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시호 녹취 파일의 핵심인 위중교사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우린 김영철 검사 외에 또 다른 김영철 검사 위에서 장시호에게 위증을 강요했었던 검사 이름을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네. 그 검사 이름은 박주성 검사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아주 잘 지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근데 자꾸 나로 하여금 뭔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 너무 미안해. 개인적으로. 심적으로도. 그리고 그게 뭐 나중에 저기서 알아보면 뭐 나한테서 나왔다고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뭐 말로는 부회장님이 앞에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 당연한 거지. 증인 재판 나갔을 때도 나 철철 울고 있을 때 회장님이 불러서 이렇게 안아줬거든. 그냥 증언하라고 괜찮다고. 진짜로? 나 왜냐면 그냥 법정 구속된 다음 날이었어. 증인대 나간 날이. 그래서 내가 회장님 보고 눈물이 터져갖고 술 입고 나왔거든.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날 김스타가 공판검사로 들어왔고. 그때? 내가 김스타랑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날 법정 구속이 된 거야, 전날. 너 법정 구속되는 거 김스타 얘기 안 해줬었어 그때? 1년 6개월 받을 거라 그랬어, 오빠.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 그랬어,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달 거라고. 그랬었어? 달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 나한테 얘기했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대는 내가 구형 1년 6개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타도 거기서 봉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그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겠네.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딱 갔는데 이 회장님을 보는데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판사가 추정하겠습니다 한 거야.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괜찮다고 지금 하라고 이제 김수철을 불러. 너 힘들면 들어갈래. 갈래. 근데 이제 박주성 검사라고 김수철 위에 있었던 그땐 김수철가 부장이 아니었거든. 그냥 검사였었거든. 내 부부장님이 같이 들어. 내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날. 근데 이제 그리고 얘기가 끝나고 이 회장님 불렀어. 근데 검사 측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회장님한테 제가 증언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차피 자기네들은 그 증언대에서 장시호 씨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검찰 측에서 시킨 대로 해 장시호 씨도 살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징역을 이렇게 오래 받았는데 뭐 지금 내 입장 걱정해줄 때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까지 말해줬어? 자네가 수위 있고 여기까지 왔을 때도 무슨 마음으로 왔겠냐까지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죄송해요. 저 증언할게요. 그랬거든. 네, 여기서 김영철의 위에 있는 검사다. 이렇게 선배 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증언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제대로 잘 못하니까 잠깐 휴정을 하고 난 뒤에 검사가 찾아왔었는데 그 검사가 이제 어제 외운 대로만 그냥 증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해당 검사는 이제 그 김영철 검사의 위에 상사라고 얘기했었고 그 분이 이제 부부장 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영철 검사하고 김영철 검사의 직속 상관하고 같이 들어왔다. 부부장 검사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이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했죠. 박주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맞춰봤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박주성 검사가 김영철 검사보다 한 기수 위에더라고요. 김영철 검사가 이제 33기죠. 연수원 기수거든요. 연수원 33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특검에 당시 파견 나가 있던 검사들 명단인데요. 김영철 검사 윗기수 32기, 31기 이때가 이제 부부장들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박주성 검사가 이름이 있죠. 이 부부장 검사가 윗기수 중에 부부장 검사가 요 5명, 특검에 있었던 검사 중에 6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 장시호 씨가 이제 박주성이라고 저거는 실명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고형곤, 김태은, 그 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으로 있죠. 조상원, 배문기 이렇게 부부장 검사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박주성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그 장시호 녹취 파일 자체가 결국 장시호 씨가 이제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김영철 검사 뭐 한 명만 등장시키면 되는데 굳이 박주성 검사를 등장을 시키면서 그 당시 박주성 검사의 직급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장 검사라고. 부부장 검사. 이렇게 거짓말을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장시호 씨가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기억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박주성 검사가 이 태블릿 PC를 그 장시호 씨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시호, 박주성 두 사람이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태블릿 PC는 이제 저걸 입수, 제출받은 과정, 그리고 저걸 포렌식하는 과정 전체가 지금 통째로 그 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저 태블릿 PC는 이미 이제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박주성 검사가 김영철 검사하고 공교롭게 이 태블릿 PC를 제출받는 과정에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장시호 씨 얘기에 따르면은 자기가 이재용 그 증인 할 때 그 위증을 교사했던 검사,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하고 함께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주선 검사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네. 다 이런 정황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젊었을 때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이가 더 들었겠죠. 네, 박주선 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녹취는요. 또 다른 검사가 나오죠. 네. 박주선 검사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김창진 검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다가 수사라인에서 배제가 됐죠. 네. 지금 법무연수원에 이제 좌천 발령돼 있는데 이 김창진 검사도 역시 장시호 씨가 이재용 2020년 이제 그 이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그 치명적 핸디캡을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바로 이 김창진 검사의 이름이 거명이 되죠. 네. 자, 다음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건 진짜 너무 심플한 문제. JY를 상대로 적으로 할 수 없어, 더 이상. 알지, 그건? 너 지금 어제도 김창민 부장님한테 내가 그래서 상의를 드렸어. 자기도 3년 국정농단 맡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서 어머. 부산지검으로 발령 내달라 그래서 부장자리 내려놓고 부산지검으로 내려오셔서 쉬고 계시대. 진짜야? 그래서 다 떠나고 지금 강프로랑 둘이 남았는데 장프로랑 나도 장프로라 부르시거든. 장프로가 이쪽에 한 번 더 서주실지 아니면 장프로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장프로를 캐기 시작하시면 골치 아프지 않겠냐. 너를 다 시켜서 지금 JY랑 엮여가지고 문제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있어? 있어. 아주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어. 아주 큰 게 있어? 너 지금 네가 증언 안 하면 널 캘 수도 있다는 여지를 검사에 내비쳤어? 너 이거 담당한 변호사에는 뭐래? 그대로 읽어줄게. 이 핸드폰에 없나 보다. 저쪽 핸드폰. 조신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긴급 체포된다. 그거 왔었어. 뭐? 김창진 검사. 여기 이제 김창진 부장검사라고 얘기를 했죠. 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창진 부장이 장시호 씨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가 국정농단 이 공판 담당을 한 3년 정도 하니까 그 동안에 이게 삼성과 관련된 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부산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부산지검에서 쉬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특검에서 이거 이제 공판을 담당하던 이제 검사들도 이제 자기처럼 다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강프로하고 장프로 딱 둘만 남았다. 이거. 장프로는 장시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시호를 얘기하기도 제가 보기엔 사실상 김영철 검사하고 장시호 씨는 하나의 세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프로하고 김영철 뭐 이렇게 딱 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창진이 아무래도 위에 이제 부장 검사가 들으니까 자기는 직접 이 공소 유지 담당은 아니지만 이게 이재용이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자기도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한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치명적 핸디캡 이재용의 마약 사건을 우리 검사의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한 번만 더 당신이 도우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피의자로 다시 캘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김창진 부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창진 부장검사는 실제로 2020년에 서울이 아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일부 부장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 통화하던 시점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시호 씨가 지금 허언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부산에 내려가서 그 말대로 쉬고 있는. 진짜 쉬고 있다고 말을 했고, 장시호 씨가 그렇게 들었다고, 김영철을 통해서 들었겠죠. 네. 저런 걸 다 장시호 씨가 지원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 저희들은 저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김창진 검사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네. 네. 뭐 특검 때 봤을 수도 있죠. 그때 뭐 특검에 증언하러 자주 갔었으니까. 네. 뭐 부산지청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쉬러 간다 이런 걸 어떻게 장시호 씨가 알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번 검증할 포인트가 있죠. 이제 요 통화를 할 당시에 강프로하고 장프로 딱 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재용 재판에 대한 이제 그 재판이 열릴 때마다 참석했었던 검사들 명단을 저희가 쭉 한번 시간 순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예. 봤더니 실제로 이제 요건 이제 선고 때 최종적으로 김영철, 강백신이 남은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쭉 한번 보니까 처음에는 양재식. 이분은 이제 원래 현직 검사는 아니고 파견간 검사는 아니고 변호사인데 그 특검이 차려지면서 이제 그 채용이 된 거죠. 특검 특별검사보로 임명이 됐죠. 네. 그리고 뭐 장성욱, 네. 뭐 강일민, 신영민 이런 사람들은 2020년 이제 2월 달 이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저 때까지만 해도 공판 검사로 등장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2월 달 열리면서 이때 그 검사들이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난 뒤에 한 8개월 가까이 이 재판이 공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딱 재판이 열렸을 때는 저 장성욱, 강일민, 신영민 저 검사들 이름은 싹 없어요. 다 사라지죠. 예. 대신 이복현 검사는 또 그대로 있습니다. 이복현 검사가 그대로 있고 네, 지금 금감 원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김영철, 네. 김스타 검사가 여기 나옵니다. 네. 계속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강프로라고 하는 바로 이 강백신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특검에 있었던 양재식 검사를 제외하고는 이 세 명이 네. 10월에 그대로 있고 또 선고가 됐을 때는 이복현 검사도 없어요. 그리고 김영철, 강백신 두 사람만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강프로는 강백신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장프로는 이제 결국 김영철 검사하고 세트니까. 그렇죠. 장시호 씨는 김영철 검사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김영철 검사의 역할은 장시호 씨의 역할이나 그렇게 그런 비중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죠.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장시호 씨가 얘기한 거, 그 당시 김창진이 부산지검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김창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이제 다 떠나고 강프로하고 장프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다 맞아요. 네. 자, 김창진 검사는요, 이번에 뭐 인사가 났다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 언론에서는 친한동훈 검사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디올백 이제 수사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칼을 뽑아 들었는데, 예, 김건희 씨가 지시로 보이죠. 예, 바로 다 이제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가 되면서 네.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지금 날아갔죠. 예. 법무연수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진짜 거의 뭐 업무에서 배제해버린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총 5명의 검사들이 지금 이제 등장한 거죠.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그다음에 박주성, 이어서 김창진까지 5명. 네. 예. 이제 검사들 5명이고 이제 요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은 검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 파견됐을 때 이제 온갖 핸드폰이나 그 뭐 태블릿 PC에 대한 뭐 관련된 포렌식을 이제 진행했었던 분이 있어요. 이건 장시호 씨가 태블릿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 포렌식과 관련된 일들에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데 포렌식과 관련된 어떤 한 사람을 장시호 씨가 녹취록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어방용 단장입니다. 네, 요것도 역시 이제 2020년 이제 10월 달 장시호 씨가 그 이재용의 치명적인 약점을 김스타 검사한테 제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구했던 게 이 어방용 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 있을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이로 보입니다. 네. 자, 어방용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버텨야 근데 돼. 이제 여기서는 이재용이 뭐라도 후다를 까야 재판 쪽이 유리해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회장님한테 더 이상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거든. 너 마음이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안 돼, 절대. 아니 내가 삼성이 무서워가 아니라 무슨 이 말인지 알아. 회장님 자체가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인간적으로도 너는 JY 상대로 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김스타는 언제든지 나한테 검사로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 다시. 검사는 뼛속까지 검사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본인, 수사분 시키지 않겠지만 나를 음, 다른 사람한테 내 사건을 넘길 수는 있겠지. 그리고 본인의 입지나 이런 모든 걸 위해서 언제든지 검사는 다시 그럴 그리고 수 오빠는 있어. 지금 제일모직 사건이 삼성 사건 5년을 해왔잖아. 그리고 다 떠났대. 자기 지금 앞으로도 떠나고 그러니까. 떠나고 다 그 삼성과 상대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내가 특검에 어방용 단장이라고 특검 단장이 있었어. 그 팀장 밑에. 단장님도 내가 카톡 바꾸니까 죽었는 줄 알고 전화해 주셨더라고. 카톡이 사라지니까. 장시호 씨는 아직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려면 시간이 몇 년이 더 걸리실 거라고. 그냥 사막을 걷는 느낌으로. 오늘 하루도 모래조리가 한 번 안 쳤으면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냥 문지방에 비가 넘어오는 소리에 행복하게 살고.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세요. 그렇게만 사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네. 그치? 아, 근데 왜 하필 JR 계속 엮이는 걸까? 근데 답은 너무 심플해. 이건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여지도 없어. 아, 저 시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했던 겁을 주던 사람이 바로 어방용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방용 단장이 먼저 그 연락을 해온 걸로 얘기를 하네요. 네. 본인이 이제 이때 통화를 했을 당시에 뭔지 모르지만 휴대폰 뭐 카톡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카톡으로 아마 이제 소통을 하다가 카톡이 안 되니까 직접 전화를 걸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어방용 단장과 관련된 대화 중에서 박프로라고 얘기 나오죠. 박프로 보니까 특검 파견 검사 20명 중에서요. 박 씨는 박주성 검사 1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여기 보십시오. 쭉 보면 박 씨가 흔한 성인데도 박 씨가 1명밖에 없어요. 박주성. 그죠? 그러니까 어방용 단장이 얘기했었던 박프로는 박주성 검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주성 검사가 김영철 검사와 함께 그 결국 장시호 씨에 대한 그 유증교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검사로 보입니다. 네. 자, 어방용 단장은 이 특검 조직 구성도에서 어디쯤에 있냐 하면 수사 1팀, 2팀, 3팀, 4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윤석열 팀장이 있는 그 수사 4팀. 그 옆에 수사 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을 하는 전문으로 있는 사람이 어방용 국장 또는 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어방용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다 거론되는데 이분이 사진이 좀 찾다 보니까 여기 어방용 이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은 아니지만 지금 쭉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검보들이잖아요. 그 특검보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얘기는 검사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이 박영수 특검에서 중요한 역할을 특검보급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맨 왼쪽에 윤석열. 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어방용. 여기 참 공교롭습니다. 어방용 옆쪽에 아마 양재식 검사로 보이죠. 네,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박영수하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던.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바로 강백신입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수사에 가장 앞에 나서 있는 또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이제 그 유일하게 특검 검사 가운데서 이 김영철 검사 밑에 있는 후배 검사죠. 그러니까 특검에 파견돼가 있는 검사들 가운데 장시호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유일하게 김영철 검사 후배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백신 검사는 민원의 대상이었죠. 또 하필이면 또 이제 강백신 검사가 장시호 씨의 동계 스포츠 횡령 사건에 이제 아마 주인 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호 씨가 항상 김영철을 통해 가지고 기소유예를 이제 부탁을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녹취 파일에. 그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 되게 진심인데 방송이 하고 싶더라. 너? 응, 나 되게 진심으로 생각해. 유튜브 해. 아이, 지금은 아니고. 언제? 꼬부랑 할머니 돼서? 형사 이거 민사 좀 끝나고, 김스타가 이거 좀 해결해주고, 오빠가 기도 위에서 해준다니까 좀 기다렸다가. 아, 오빠가 지금 JY 재판 공파 기일이 잡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강백신 선수가 그걸 들고 있는데 강백신이가 지금 앵무새 공판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걸 자기가 지금 시효를 기소유예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대. 오빠 나 민사 10월 22일에 잡혔다고 추석까지. 아,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오빠네도 기소유예 안 해주면 나 또 민사로 끌고 결국 형사로 가야 된다고. 근데 강백식 선수가 갖고 있다, 강프로가 갖고 있다가 뭐 자기네들이 JY 부서로 옮겨갖고 다른 데로 가서 그 서류가 어딘지 찾아야 되고. 저쪽 뭐 얘기하더라고. 아, 너도 진짜 항상 강호정은 너무 괴롭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봐? 또 그랬지. 뭐야 그 목소리는? 아니 여보세요. 내일 모레 재판 공판 기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아니 재화이고 나발이고. JY고 나발이고는 아니지. 나라에 지금 중대사한 일이. 안 그러니? 너 코드를 언제 올 거야? 나 25일에 뺄 건데 또 이질을 하고 있었죠. 오 마이 갓. 오쿠도 가면 뭐해. 그 후변방밖에 더 가냐며. 야 25일이면 곧이야. 네. 강백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강백신 검사가 이 동계경제 스포츠센터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여러 부서로. 그런데 이제 이 뒤에도 이제 그 한 두세 번 정도 또 강백신 검사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강백신 검사가 거론이 되면 항상 동계경제 스포츠센터 횡령 사건이 같이 거론이 되고요. 결국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소권 없음 결정 내릴 당시에 이제 과연 이제 그 강백신 검사가 그 사건을 최종 처리까지 했는지는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재용의 가장 치명적인 핸디캡을 제부해주는 대가로 자기는 이제 그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이제 부탁할 거라고 했었고 그 라인은 그 청탁 라인은 김영철에서 강백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라인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김영철 검사가 이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 혼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관계자들이 있는 이 사안을 불륜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사건들이 뭔지 이 사실은 이걸 그 강시호 씨가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해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주변 사항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좀 다르다고 말할 만한 게 이제 구속되고 나서 바로 재판이 열린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 날짜가 좀 차이가 좀 한 있었죠. 6일 정도, 한 5일 정도 지나서. 그 정도 차이 가지고 뭐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장시호 씨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거의 다 부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시호 녹취 파일에 이름, 실명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 부장검사가 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장검사 이름이 거명됐던 시기는 2020년 10월 25일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고 나서 이제 결국 장시호 씨가 마음이 흔들리다가, 김영철 검사, 김스타 검사한테 자신이 알고 있던 이재용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보하기 직전에 그 장시호 씨가 이제 그 지인분한테 사실은 뭐 부장검사가 나한테 좀 이상한 전화가 한 건 걸려왔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이재용을 타깃으로 해서 용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모 부장검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 부장검사가 이미 장시호 씨 당신이 관련된 걸 아는 거를 이제 안다고 은근히 얘기를 하면서 사법 거래를 이제 이 부장검사가 제안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뉘앙스가 담긴 통화 내용이거든요. 네.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김스타 말고 응. 다른 부장님이 있거든. 응. 연락이 왔어. 왜? 경찰서에 사건 있는 걸 아시더라고. 진짜야? 응.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해서 사실은 제일 조심스럽지만 응. 시호 씨가 잘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안 하고를 선택했으면 좋겠대. 시호 씨 솔직히 거기 개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아, 1도 없다. 응. 1도 없다고. 없는 거 없는 거니까. 응. 잘 생각해서 대답하거나 말거나 생각을 뭐라 그랬어, 그래서? 시호 씨 개입된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수사할 때 응. 시호 씨를 불러야 되니까 먼저 알고 얘기를 하는 거랑 응. 차원이 틀리지 않겠냐. 개입된 게 있냐 없냐. 응. 전혀 없다. 0도 없다. 근데 다만 담당 검사한테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다. 김수타한테는. 근데 그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옳을지 아닐지 그럼 상당하시고. 지금 담당 검사도 얘기를 안 한 상태인 것 같다는 거야? 김스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왜 다른? 몰라 지금. 근데 김수타는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알지. 계속 전화가 왔지. 너 언제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래? 사람들하고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 네.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2020년 10월 달이죠. 예, 이재용의 이제 파기환송심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약점을 틀어쥐고 뭔가 사법 거래를 이제 시도했던 시도하는 이제 그때 상황인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시호 씨는 김스타 오빠 말고 또 다른 부장 검사가 있거든. 그 검사가 전화가 왔어 이렇게. 근데 이제 전화의 내용은 보니까 경찰서에서 수사가 쫙 진행되고 있는 걸 깔면서 여기에 시호 씨가 관련돼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얘기는 이미 이제 알고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장시호 씨를 좀 압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김스타 말고 다른 부장검사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이 당시에 김스타도 부장검사가 됐었어요. 이때. 부장검사가 됐습니다. 예, 의정부지검에 이제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재용 공판을 위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김스타 말고 다른 부장검사라고 이름이 불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17년 거 보여드렸는데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당시 2020년 당시 부장검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일단 김창진도 부장이에요. 네. 고형곤 그리고 김태은, 박주성, 이복현, 조상원, 배문기, 뭐 여기 밑에 이방현, 이지형, 부장검사가 강백신. 꽤 많군요. 네, 그래서 최순호 위쪽으로 34기까지 다 부장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과연 누가 이제 부장검사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 부장검사는 서울에 와서 이 공판을 담당하는 데 관여했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 공판에 관여했었던 부장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복현이 거의 유일해요. 아까 봤잖아요. 네. 공판에 등장했던 그렇죠. 사람 중에는 이복현이 유일한데 이복현이 일단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 만약에 그 당시 이제 공판 이재용이던 공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장시호한테 그 뭔가 압박성 전화를 한 부장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봐서는 이복현 검사가 그렇잖아요. 네. 2020년 10월 달에 공판에 들어갔던 검사가 중에 이제 부장검사는 이복현, 김영철 두 사람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김영철 검사 말고 다른 부장검사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금감원장을 하고 있는 이복현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이 아니면 그냥 해명하십시오. 네. 네. 저희가 반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이제 결국 이제 김창진 검사께, 법무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가 있는 김창진 검사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박주성 검사 32기입니다.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로 돼 있고 2017년 이재용 항소심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였고요. 장시호 녹취록에서 김영철 검사 윗기수 부부장 검사로 언급됐으며 장시호에게 어제 연습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장시호 녹취 파일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위중교사를 지시한 인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백신 검사는 34기, 김영철 검사보다는 후배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이고요. 2020년 이재용 파기환송심 당시에 공판검사였습니다. 장시호 녹취록에서 김영철 검사로부터 장시호 기소유예를 부탁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부장검사가 누군지, 또 지금 현재 김스타 검사 말고 공판에 들어갔었던 사람 중에 부장검사는 이복현, 지금 현 금감원장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사 지휘부에 전반적으로 교체가 됐지만 그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던 이제 핵심 수사 라인들이 그대로 이 장시호 녹취 파일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 강백신, 김영철은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모든 면죄부, 그래서 무죄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강백신 검사는 뭐 이 지금 대검에 가 있는 이제 그 어미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야당 탄압 수사 또 언론 탄압 수사를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검사죠. 그리고 이제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 가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금감원의 이상한 스탠스가 저는 다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게 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디올백 사건 수사 지휘하던 이제 사람은 또 김창진 검사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녹취록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틀어드렸던 것을 주로 이제 이름을 저희가 확인하고 살려서 음성을 더 살려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공개합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녹취 파일에만 의존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새롭게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장시호 씨가 이 지인들과 이제 주고받았던 문자 중에 장시호 씨가 2023년 5월 달에 이제 자기가 그 다른 검사들하고 특검에 파견 갔던 검사들하고 그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준 게 있죠. 자, 이건데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퇴 쓰기가 샤두 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안 돼서, 카톡 쓰기가 안 돼서 이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서 그냥 나는 캡처해서 보내겠다고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름이 쫙 나오는데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 이름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대로 나오네요. 김창진 검사, 박주성 검사, 어방용 수사단장, 중간에 우리 이제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도 봉지욱 기자 나옵니다. 등장을 하죠. 어방용 수사단장은 그리고 박주성 검사 또 등장. 이래서 사실은 장시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그냥 장시호 씨가 얼렁뚱땅 만들어낸 이름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그 시간을 자세히 좀 봤어요. 2023년 5월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밑에서부터 볼까요? 전화는 박주성 검사를 밤 10시 2분에 처음 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어방용 검사한테, 검사가 아니고 단장.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뭔가 박주성 검사한테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어방용 단장한테도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1분 만에 또 한 것 같아요. 뭔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를 만나는 걸 앞두고 뭔가 검사들과 이게 그 단장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5월 5일이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봉지욱 기자를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를 만났기 때문에 전화와 문자가 있는 겁니다. 봉지욱 기자가. 그리고 어방용 단장 10시 7분.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박주성 검사 10시 8분. 1분 단위로 지금 이렇게. 김창진 검사 10시 9분.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이제 저분들한테는 문자를 하나씩 쫙쫙 차례로 전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봉지욱 기자하고
하고 만난 것 같고 보입니다. 네, 봉지욱 기자는 당시에 만난 날짜를 저희가 좀 아까 보도 전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날 만난 거로 안다고. 네. 그래서 이때가 무슨 때냐? 2023년 5월 5일 날 5월 달에 만났던 저녁에 만나서 장시호 씨하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봉지욱 기자 확인해 줬어요. 네. 네. 그리고 이날 만난 날은 태블릿 PC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였다라는 얘기도 확인해 줬습니다. 태블릿 PC가 이제 태블릿 PC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원고는 최서원 씨였고 최순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패색이 짙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 태블릿 PC 반환 소송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사실은 증인으로 나선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고 본인도 망설여지고 있었던 때였겠죠. 그런 와중에 뉴스타파의 이제 봉지욱 기자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봉지욱 기자하고 만남을 전후해서 많은 검사들 그리고 단장, 특검에 파견된 단장하고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장시호 씨가 그동안에 이런 태블릿 PC 관련해서 저희 작년 11월 3일 통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들한테 전화번호도 모른다. 연락도 안 한다. 어느 검사가 내 연락을 받고 싶어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봉지욱 기자는 당시 장시호 씨가 검사들하고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시호 씨가 당시에 봉지욱 기자 왜 만났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진구 기자 만나자 했으면 만났겠습니까? 네.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 그 부분은 아마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저건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직접 설명 또는 여기 지금 장시호 씨하고 이제 문자 또는 전화를 주고받았던 검사들이 이제 해명해야 될 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장시호 씨가 이 검사들 특검 파견 나갔던 검사들하고 어떤 목적에서 그 전화를 걸었는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때 시기가 태블릿 PC 반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검찰이 장시호를 증인으로 투입해 마라 이렇게 장시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불만일 수 있어요. 결국 검사들이 나를 또다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다시 다시 한번 나를 또 위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보다는 나를 계속해서 써먹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본인이 검사들한테 이제 화가 났고 검사들한테 워닝을 보내는 방법으로 내가 봉지욱 기자, 그 당시 JTBC의 소속이었겠죠. 뉴스타파가 아니고 2023년이니까 뉴스타파네요. 뉴스타파 기자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검사들한테 통보하지 않았을까. 이래도 나를 계속해서 무시할 거냐. 이래도 계속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을 거고 나를 계속 이렇게 사지로 내몰 거냐라고 하는 그런 압박성 문자를 전화를 보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장시호 씨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태블릿 PC 반환 소송은 검찰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네. 여기 문자를 한번 희미하게 하나 좀 보이네요.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맨 앞에 항상. 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데 이런 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미국에 있었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미 봉지욱 기자랑 만나고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도 캡처 문자만 봤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어떤 생각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한테 나 한국에 있지 않다. 나 미국에 있으니까 나를 증인으로 아예 소환할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 내용은 이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태블릿 PC 반환 소송을 앞두고 공교롭게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검찰이 준비하고 있던 그 시점에 주고받았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사실 김영철 검사보다 저희는 박주성 검사가 사실은 이 장시호 녹취록에서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제목으로 아예 저희가 박땡땡 검사라고 얘기를 했듯이. 봉지욱 기자가 그날 만났는지 보면 되겠네라고 이제 실시간 채팅글에 올라왔는데 봉지욱 기자를 상대로 물어봤어요. 만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박주성 검사, 네. 박주성 검사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인천지검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셨죠. 네. 네. 인천지검 공보관과 우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금 이 차장님 박주성 차장님 되시죠? 네. 예. 제가 이걸 박주성 차장님 상대로 이제 뭐 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네. 예. 근데 이게 그 내용이 별로 이렇게 제3자가 들으면은 좀 언짢을 내용일 수도 있어서. 네. 어디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매체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요. 네, 저는 시민언론 뉴탐사에. 뉴탐사요. 예, 예. 네. 혹시 명함 있으면은 저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명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일단 보내드릴 텐데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좀 차장님하고 한번 직접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차장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은 제가 이제 우리 공무관님 통해 가지고 질의를 할 거고요. 예. 예. 어떤 사안인지 좀 말씀이 조심스러우신 거죠? 내용은 예.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제가 오늘 조퇴를 해서 지금 회사에 지금 없어서 혹시 내일 회신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면 그냥 어쨌든 간단하게 용건은 저희가 이제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요즘 장시호 녹취 파일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도 일단 차장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돼서. 네. 자세한 내용은 그렇고 이제 그 관련해서 간단한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차장님께서 그건 공보관 통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하면 공보관 통해서 질의를 할 거고. 네. 아니면 본인이 한번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은 직접. 예. 기자님 취지는 알겠고요. 예. 명함은 보내주시고 저도 명함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좀 회사에 없어가지고 회신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분은 이제 인천지검 공보관인데요. 현직 부장 검사입니다. 예, 이분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될 때 앞장서 가지고 검수완박 이제 반대하시던 아주 검찰주의 정신이 투철한 이 검사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용건을 이제 밝히고 좀 기다렸어요. 다음 날 좀 본인이 이제 회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이분한테 걸었거든요. 또 저하고 이제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글로 연락을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휴대폰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공보관실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근데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무실 직원이 곧 바꿔줄 것처럼 이렇게 눈앞에 공보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공보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회피하는구나 내 전화를.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네. 한번 공보관실 직원하고 제가 통화한 걸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원 통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권보호관실입니다. 네, 여기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 정지영 부장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자분 어디라고 하셨죠? 제가 자꾸 앞을 잘못 들었습니다. 예,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어제 통화했어요. 네. 예.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네네. 지금 잠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 돌려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는 지금 앞에 계시다 그랬죠. 아니요, 앞에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다른 사무실이거든요. 연결해드렸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가지고 전화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어제는 잘 말씀 받으시는데 휴대폰 번호도 안 받으시고 지금 사무실 번호도 좀 안 받으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일단은 인권보호관님 계속해서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회피하시는 건지. 저 회피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라고 좀 말씀드려 주세요. 전화를 안 주시면은 제 전화를 회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박주선 검사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또 보도했다고 또 김영철 검사처럼 또 그렇게 주장할 요량인가 보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검찰청에는 이제 공보관들이 있는데 공보관의 공식적인 직함이 이제 인권보호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은 인권보호관이면 사실상 이분들은 이제 기자들은 뭐 흔히 이제 공보관 이렇게 또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혼돈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인권보호관실, 즉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분이 처음에 곧 바꿔줄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거로 보여요.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저 통화가 아마 제 기억에 보통 한 12시 전에 전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서 제가 퇴근 무렵에 5시 좀 넘어서 휴대폰으로 이 공보관 정지영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또 받더라고 전화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또 연락을 또 너무 거부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얼떨결에 제 전화인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화를 받았어요.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저 강진구 기자인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까 그 메모 못 보셨나요? 해서 전화 좀 부탁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인천지검 사건도 아니고 해가지고요. 공보관인 제가 답변 드리기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한테 메모를 전달하셨어요? 메시지는? 말씀대로 제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장님한테 저희가 그 기자는 어쨌든 그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의 일단 소통 참고 역할을 맡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권보호관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적절치 않다고 얘기한다면 차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하거나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보라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어쨌든 이제 공보관이시니까 각 기관에 어쨌든 저희가 묻고자 하는 바를 일단 전달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공보관님께서 어쨌든 그거는 좀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근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요. 2023년도 5월 달에 장시호 씨가 우리 차장님한테 문자와 이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연락을 나누신 것인지, 그것만 좀 여쭤봐 주십시오. 그냥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공보관님한테 반론 기회를 드린 겁니다. 하도 검사들이 반론 없이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반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차장님 번호를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공보관을 통해서 저희가 반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3년 5월 달에 장시호 씨하고 문자와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사적인 연락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해명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달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님. 죄송합니다. 전달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반론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라고 좀 하세요. 예? 아니 어쨌든 저희는 기자로서 저희가 그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우리 공보관님한테 있어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예. 전달하지 않으면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지시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전화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네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하네요. 네. 아마도 공보관은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네. 박주성 차장 검사는 뭐 공보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방 목적이 결과적으로 뉴탐사는 반론 상대방 당사자의 이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네. 네. 이미 저희가 전화, 문자 뭐 이런 다 연락을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각 그 기관의 공보관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인천지검에서 그 수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그 가당 소속 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권보호관이라는 타이틀이 좀 참 장시호 씨하고 사적인 연락을 그 취한 업무와 관련해서 뭐 무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관할이 있겠지만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관할이 없잖아요. 그 인천지검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거는 대단히 무책임해 보이고요. 설득력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제발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박주성 검사분은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늘 방송 내용이 불만이 있거나 뭐 하면 꼭 반론을 주세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박주성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죄를 지금 저질렀거든요. 장시호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어제 외운 대로 그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는 거냐. 김영철 검사랑 같이. 이걸 그대로 인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주성 차장 검사는 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희 김영철 검사도 이미 고소를 했는데 저희도 박주성 검사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검사들 이게 김영철 검사한테만 이제 우리는 확전을 원합니다. 검찰 조직 전체와. 네. 네. 사실 이제 이 검사들의 이런 그 태도, 국민을 향한 저런 이런 태도 때문에 사실은 검사 조직, 검찰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직을 해체한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창진 검사한테는 혹시 전화해 보셨습니까? 김창진 검사는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문자로 질의를 드립니다. 했는데 5월 17일에 보냈네요. 네네. 2023년 5월 장시호 씨가 핸드폰으로 김창진 검사와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3년 5월이면 특검 수사와 공판도 모두 종료된 시점인데 장시호 씨와 연락을 취할 이유가 있었나요? 네. 안 읽고 있네요. 일자가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저 장시호를 제가 오타를 쳤는데 저게 무슨 문자인지 몰라서 저희는 반론을 안 했다. 이런 뭐 얘기는 설마 안 하겠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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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 김영철 검사하고 이제 똑같은 수법으로 읽지 않음 신공을 읽지 않음 신공 꼼수를 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뒤늦게라도 이걸 보시고요. 김창진 부장 지금 차장이죠. 법무연수원으로 간 김창진 차장 검사는 지금이라도 반론을 주시면 저희가 내일도 이걸 계속 연이어서 방송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김창진 검사가 이렇게 읽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걸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특단의 방법을 좀 사용했어요. 뭐냐면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네. 민원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이트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보통 뭐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하는 것도 민원이긴 한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법에 따라서 질의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요. 김창진 검사에게는 직접 질의서를 민원 처리법에 따라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보시면 법무연수원에 있으니까 법무연수원장께 보낸다 이러면서
본 민원은 민원처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질의 민원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피의자 장시호 씨가 귀기관 소속 김창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민원인은 해당 연락의 내용과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된 관련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요게 이제 법무연수원 제가 오타를 쳤네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장시호 씨가 김창진 검사에게 연락한 구체적인 일시, 해당 연락의 내용과 목적, 연락 내용이 검사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연관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위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국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수사 과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접수가 됐어요. 네. 이제 뭐 접수가 됐고요. 안 물어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박주성 검사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역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 강백신 검사죠. 네. 강백신 검사는 전화는 받았다면서요. 네. 제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일요일 날 출근하면서 제가 운행 중에 한번 전화를 걸었거든요. 네.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실수로 받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강백신 검사 전화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네, 우리 강백신 부장님 되시죠?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기자들하고는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김영철 검사가 기소유예 처 이제 송경호 검사 얼굴을 넣었네. 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에 이걸 제가 통화하는 걸 팍 생각이 나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좀 편집해서 좀 네. 실수가 있었던 것 제가 같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넣었습니다. 강백신, 저 나간 거는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통화한 사람은 송경호가 아니고 강백신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그리고 강진구 기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기자와 통화 안 합니다. 기자랑 통화를 안 한다도 아니고 기자랑 잘 통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요. 통화하지 않는다. 예, 그 기자를 자기는 골라서 전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당신은 내 리스트에 없다. 화이트 리스트에는 없는 분이시네요. 네. 끊으시죠.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리스트에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블랙리스트겠죠. 네. 네. 자, 강백신 검사에게 결국 문자도 보냈죠. 네. 바로 문자 보냈네요. 네. 5월 18일 날. 네. 그러니까 전화한 사실을 또 인정했네요. 네. 방금 전화한 강진구 기자입니다. 장시호 씨 영재센터 횡령사건 관련 김영철 검사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한데 끼로 들어갔어요. 네. 이거 가지고 또 트집 잡지 마십시오. 네. 네. 이게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벌써 이틀이 지났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좀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데 저걸 답변을 하지 않는다. 네. 네. 사실 이제 혹시 강진구 기자라서 전화를 안 받을까 싶어서 저희가 권지현 기자도 한번 전화를 좀 해봤어요. 네. 했더니 자 이렇게 권지현 기자도 오늘? 전화도 계속 안 받아서 네. 할 수 없이 강백신 검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권지현 기자도. 네. 김영철 검사로부터 장시호 씨 기소유예해달라는 부탁 받은 적 있습니까? 스포츠센터 횡령건 공소권 없음 결정은 검사님이 하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점도 넣고 점 신공 이거 누군지 모르게 하는 기법이죠. 다 읽었어요, 근데. 다 읽긴 읽습니다. 강백신 검사.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제가 권지현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라 그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그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네, 이걸로 했답니다. 네. 자, 강백신 검사도 결국 그 대답을 하지 않아서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강백신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입니다. 네. 역시 같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네, 역시 이 사람들이 같은 내용인데요.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질의를 해야 돼요. 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답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일주일 내에 답변해야 되군요. 제가 예전에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민원을 넣어봤는데 혹시 답을 할까 했는데 정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방송도 사실은 이제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 민원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또 연락 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김영철 검사 같은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뉴탐사 기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 모두 하실 수 있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장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영철 검사한테 역시 5월 19일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추가 확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철 검사의 답변을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토요일 날 또 연설하실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은 이제 네. 물론 뭐 실제 언급은 하지 않고 이런 걸 취재 중이다라고. 네, 연호 술판보다 더 엽기적 이벤트가 검사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김영철 검사의 답이 올 때까지는 좀 가리고 있겠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일주일 내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처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이 있습니다. 답을 하지 않은. 네, 일단 오늘 방송에서 등장한 이 세 분의 검사분들은 일단 김영철 검사와 함께 이 고소 행렬에 동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오늘 방송 내용을 사실 시인하는 뭐 시인하신다면 좋죠. 양심 선언한다면은. 근데 그런 걸 제가 보기에 근데 이건 뭐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대충 그냥 뭐 뉴탐사 보도 그 친윤 언론들을 뭐 받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답변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붙여지겠지. 시간이 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내일 그 정광훈 목사가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을 할지가 좀 궁금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우파 진영으로 이 문제가 이제 좀 확산될 조짐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도 지금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장시록 녹취록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자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내일 기자회견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도 추가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게요. 정광훈 목사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정광훈 목사의 뭐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요 태블릿 PC 가지고 좀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장시호 씨가 혹은 장시호 태블릿 PC라고 불리는 이제 제2 태블릿 PC를 특검에 이제 그 제출하고 이걸 개통하고 뭐 이런 이 과정들 전반에 대해서 장시호 씨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장시호 씨의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장시호 씨는 이 공수처에 이 검사들과 함께 이 모해 위조 공범으로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 미디어 워치 이제 변희재 대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할 텐데 내일 변희재 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내일 태블릿 PC와 관련한 이제 장시호 씨,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김영철, 뭐 한동훈, 이 검사 박주성, 이제 이 검사들과 관련한 이제 공수처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리고 앞으로 이 장시호 녹취 파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